여러분 혹시 사우나를 하고 나와서 손에 쥐던 그 노란 단지 우유 기억나세요? 군침이 싹 도는 그 부드러운 바나나 향이 바로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잖아요. 1974년 출시해 52주년을 맞은 떡상 근본 맛인데 이건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던 일이었어요. 사실 여러분이 마시는 건 당시 기준으로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브랜드 비하인드 팩트들 알차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편하게 들어요. 먼저 1974년 6월 대일유업 연구실로 돌아가 볼까요? 1973년 한화그룹에 편입된 한국화약자회사에서 연구원들이 머리를 맞댔던 거죠. 정부의 신유식 정책 덕에 우유 소비는 늘었지만 가공유 시장은 완전 미개척지였어요. 국민 1인당 연간 우유 소비량은 10리터 미만이었고 대부분 흰 우유만 굴러다녔죠. 바나나는 수입 제한 품목이라 백화점에서도 킬로그램당 1,000원이었는데 당시 월급 10만 원의 10분의 1 가격인 고급 과일이었어요. 2024년 발간된 브랜드북 단지 50년의 이야기에 담긴 흥미로운 서사를 보면 한 연구원이 동생 생일 선물로 바나나를 사려다 저녁 7시 백화점 문이 닫혀 울상짓던 순간을 떠올렸죠. 그날 밤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수다를 떨다 바나나 맛을 우유에 넣어보자는 아이디어가 번뜩였어요. 다음날 아침 향료 샘플을 구해 배합 테스트를 돌리고 연구원 일지의 첫 테스트에서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고 꼼꼼히 기록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테스트 후 연구원들이 서로 병을 들고 기울여 마셔보며 입구 디자인 아이디어 스케치까지 했다는데 그 인간미 넘치는 일상이 바나나 맛 우유의 출발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브랜드 탄생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수입 규제로 실제 바나나 한 조각도 못 넣는 상황이었어요. 합성향을 쓰면 바나나 우유라는 이름도 식품 표시 광고법상 금지였고 과즙이 1% 이상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건데 폴리스티렌 용기 전문 용어를 좀 풀어볼게요. 기존 방식은 과즙을 듬뿍 넣어 자연스러운 맛을 내는 거였는데 생산 원가가 평균 우유의 3배였고 킬로그램당 바나나 과즙이 5,000원으로 폭등하는 사기적인 특성이 있었죠. 신규 방식은 순수 바나나 향 에센셜 오일로 대체해 1% 미만 과즙 없이도 부드러운 뒷맛을 구현하며 비용을 3분의 1로 뚝 떨어뜨렸어요. 차별점은 법적 허점을 창의적으로 공략하면서도 맛의 근본을 지킨 점이죠. 연구팀이 이 주간 밤새 10가지 향 샘플을 테스트하고 포기 직전 팀장님이 회의에서 여러분 이 맛 실패하면 가공유 시장 자체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한숨을 쉬며 다들 침묵했어요. 그 긴장감이 지금도 전해지네요. 완전 평범한 향의 우유로 전락할 뻔한 순간이었어요. 향료 샘플들은 우유랑 전혀 안 어울려 테스트를 20번 넘게 까이고 비용 폭탄을 맞을 판이었죠. 그러던 중 바나나 맛 우유 이름을 확정하고 한국 전통 달 항아리 모양의 폴리스티렌 반투명 병으로 결정하며 입구는 2mm로 만들었어요. 턱으로 기울여 마셔도 한 방울 안 쏟아지게 중앙링을 돌출시켜 그립감까지 잡았죠. 생산 라인 첫 테스트에서 병기 안정적으로 서는 모습을 보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쳤고 출시 첫 해인 1974년 하반기 가공유 시장 1위로 등극하며 연 매출 5억 원 돌파로 폼 미쳤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단숨에 30%를 찍은 근본 있는 사기급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희귀 바나나를 모두의 국민 간식으로 바꿔놓은 것이었죠. 제약 속에서 창의적인 이름 짓기와 디자인 혁신이 추억을 새긴 원동력인 겁니다. 성장기 뒷담을 좀 까볼게요. 1982년 사명을 빙그레로 변경한 후 1980년대에 초코우유, 딸기맛, 커피우유가 시장에 쏟아지며 완전 포화 상태가 됐어요. 1985년 기준 가공유 종류는 20여 가지로 늘었고 전체 시장 규모가 1,000억 원을 돌파했죠. 브랜드북에 나오는 명작 서사는 40년차 생산 반장의 이야기입니다. 호주산 바나나 향 업체가 가격을 반값으로 제한하며 우리 향을 써보라고 압박해왔던 거죠. 그때 반장님은 맛 그 자체가 우리 브랜드라는 생각으로 업체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날 생산 라인에서 젊은 직원들에게 10년 전 첫 생산 때 기억을 풀며 이 향료가 바나나 맛 우유의 영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그 향료는 일본에서 수입한 특수 에센셜 오일로 다른 제품과 구분되는 부드러운 뒷맛이 핵심이었죠. 인터뷰에 따르면 그날 직원들의 눈빛이 바뀌었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요. 가격 압박이 매출 하락 위기로 몰아갔어요. 영업팀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사 딸기 우유 가격 인하로 점유율을 뺏겨버렸죠. 기존 방식은 저가향으로 바로 대체하는 쉬운 선택이었는데 신규 방식은 향료 업체와 신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차별점은 맛 변질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비자 신뢰를 풀매수한 구조적 선택이죠. 임원진들은 소비자 반응이 싸늘할까봐 진짜 망설였지만 레시피 불변의 원칙을 지켰어요. 그 결과 2005년 가공유 최초로 1,000억 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장수 브랜드의 뼈대예요. 외부와의 가격 전쟁 와중에도 내부 맛 변질의 공포가 몰려오는데 기존 업체와의 신의를 지켰습니다. 결과적으로 240ml의 단지 모양을 52년간 단 한 번도 안 바꾸고 가공유 시장의 80%를 사수했죠.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으로 한 이 결단이 일회성 이익 대신 영원한 충성도를 가져온 거죠. 사우나 후 그 병 따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리시죠. 2025년에는 재미있는 장면이 또 하나 추가됩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2025년 10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 회동을 하며 시민들에게 바나나 맛 우유 빼빼로 컵라면 김밥 등을 직접 나눠준 사진 다들 보셨죠? 이 장면이 SNS에서 폭발적 화제를 모았고 편의점 CU의 바나나 맛 우유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14.5% 급증했습니다. 현대 뒷담을 더 세게 까볼게요. 2010년대 K푸드 열풍을 타고 해외에서 뚱바로 불리며 30개국 팬덤을 폭발시켰어요. 2009년에 식품표시 광고법 개정으로 과즙이 없으면 맛 표기가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와 2010년 4월부터 바나나 과즙 1%를 첨가하게 되었는데 이게 법적 대응의 정석이었죠. 가공우유 부문 17년 연속 1위로 전 세대의 압도적 지지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백종원 셰프와 마이테이스트 캠페인을 론칭하며 단지 팬케이크 레시피로 우유 한 병에 팬케이크 믹스 반죽을 해서 구워 먹는 간단한 레시피와 가성비 쉐이크는 얼음을 넣고 블렌더를 돌리는 뇌절 매뉴얼로 SNS에서 1억 조회수를 터뜨렸죠. 여기서 잠깐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요. 2021년 네이버 제페토에서 가상 편의점을 오픈하며 빨대가 꽂히는 특수 모션으로 Z세대 디지털 전환을 제대로 시작했죠. 그러다 2023년 단일 품목 매출 3천억 원, 내수 수출 합산 최초 돌파를 찍었고 2024년 50주년 브랜드북을 발간하면서 연구원 일지와 생산 반장 인터뷰 그리고 소비자가 보낸 편지 100통의 내용으로 300페이지를 꽉 채웠죠. 같은 해 유튜버들이 단지에 고양이 그림을 그려 올리자 빙그레가 안녕단지 고소장을 보내며 바나나 맛 우유 한 박스를 형벌로 주는 웃긴 이벤트로 영상 조회수 500만을 돌파하며 바이럴이 제대로 터졌어요. 기존 방식은 딱딱한 전통 광고였었는데 신규 방식은 이런 웃긴 이벤트로 Z세대를 뇌절시키며 브랜드의 친밀도를 확 끌어올린 차별점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2024년 11월 국가 등록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발표한 뒤 지금까지 자료 수집 단계에서 뚝심 있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 노란 단지 한 병이 52년째 변함없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빙그레의 2025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883억 원으로 전년 1313억 원 대비 32.7% 감소한 가운데 바나나 맛 우유는 연간 약 3천억 원 규모 매출로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효자 품목 지위를 지켰어요. 서울 여행 온 관광객이 남대문 명동 편의점에서 뚱바를 들고 인증샷 남기는 순간 그건 우유가 아니라 한국 여행의 기념품이 되는 셈이죠. 52년째인 2026년 바나나 맛 우유는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뛰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등록문화유산 도전이라는 상징의 전선이에요. 출시 50주년인 2024년 11월 빙그레가 단지 모양 용기의 국가 등록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공식화한 후 2026년 3월 현재 자료 수집 정리 단계에서 준비를 이어가고 있죠. 공산품 패키지가 문화유산 반열을 노리는 사례가 드물다 보니 심의 통과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기존 방식이라면 그냥 오래 팔리는 상품으로 남았을 텐데 신규 방식은 소비자가 사랑한 일상 물건을 문화 코드로 승격시키려는 거예요. 사우나 학교 앞 문방구 야자 끝난 새벽 편의점이라는 당신의 추억이 국가가 인정하는 유산 후보로 올라간다는 거 이게 진짜 레전드 아닙니까? 다른 하나는 수출 전선이에요. 빙그레는 2026년 2월 9일에서 12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식품 박람회에 부스를 열고 메로나와 함께 대한민국 가공유 1위 브랜드 타이틀을 내걸며 바나나 맛 우유 신규 수출을 본격 추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존 극동 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마그닛 X5 리테일 그룹 등 대형 체인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단지를 문화유산으로 박제하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 시장에 뛰어드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거예요. 기존 방식은 내수에 안주하며 추억팔이만 했던 장수 브랜드의 전형이었는데 신규 방식은 추억과 수출을 동시에 잡으려는 하이브리드 플레이죠. 등하굣길에 먹던 그 240ml 한 병이 이제 러시아 마트 진열대에서 한국 감성을 전파하는 대사관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이렇게 2025년과 2026년을 지나면서 바나나 맛 우유의 서사는 더 입체적으로 변합니다. 1970년대 초 정부 우유 소비 장려 정책 속 흰 우유 기피를 극복하기 위해 1974년 6월 합성향과 달 한가리 병으로 가공유 시장을 개척했고 1991년 바나나 수입 자유화 후 경쟁 제품 속에서도 용기 디자인 변경 논의를 뿌리치고 전통을 고수하며 가격 전쟁을 버텼죠. 2010년대 이후에는 K푸드 열풍과 SNS 유튜브 바이럴을 타고 Z세대와 해외 팬덤까지 품었고 50주년을 넘기며 문화유산 등재 도전과 러시아 수출 같은 새로운 챕터를 열고 있습니다. 제약을 기회로 바꾸고 단기 이익보다 신의를 택하며 로컬 추억을 글로벌 상징으로 키운 52년짜리 케이스 스터디인 거예요. 오늘 사우나 갔다가 하나 땄다면 그건 단순히 갈증 푼 게 아니라 반세기를 넘어 문화유산 후보이자 수출 일선에 서 있는 노란 단지와 짧게 조우하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어디선가 누군가는 첫 뚱바를 열고 있을 테니 여러분은 댓글로 사우나 추억이나 단지 썰을 이어서 적어주시면 이 브랜드 서사는 계속 업데이트 될 거예요.